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방고시학원에서 식품위생학 강의하고 있는 장미입니다. 박수. 이렇게 지금 마스크 너머로도 아시는 분도 있고, 오늘 처음 뵌 분도 있고 해서 너무 반갑고, 너무 떨리고 약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잠을 설칠 정도였어요. 오늘 이제 사실 이번 주에 이제 식품화학도 개강을 하고, 식품위생도 개강을 하고, 이제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이제 식품미생물 촬영도 마쳤는데, 위생은 정말 특별해가지고 제가 되게 마음이 설렜고, 이제 20년도 지금 이제 8월이잖아요. 근데 이제 상반기에 이제 우리가 많은 친구들이 또 합격을 하다 보니까 서로 기대감으로 만날 건데, 내가 또 21년 대비로 잘할 수 있을까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격수기 같은 것들 보시면은 사실은 선생님 그때 처음 만난 날 생각나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합격했던 친구들이 딱 이때 8월 첫 강회부터 와서 이렇게 실강으로 만나면서, 그때부터 선생님 만났죠, 뭐 점심도 먹었죠, 뭐 이렇게가 결국 스토리가 이렇게 딱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본 눈빛이 예비 합격자를 현재 보고 있어서, 이 애들과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서 또 합격수기를 써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큰 기대를 갖고 오셨을 테니 이제 시작이니까 우리 같이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첫 시간이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걸 좀 해야 됩니다. 막 지금 법규를 너무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지 않겠지만 오리엔테이션을 조금 하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왜냐면 이제 초시생분들도 있고, 지금 이제 제가 저희 대방고시학원에서는 이제 각자 자기 수업만 열심히 하기보다는 선생님들끼리도 계속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소문이 다 나 있겠지만, 톰과 제리처럼 김병희 선생님과 그런 걸 구축하고 있어서 방금도 점심 먹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실강을 오시는 분들 정보도 듣고, 근데 굉장히 다양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도 굉장히 학생들한테 관심이 많으세요. 무뚝뚝 아마 몇 달 동안 이미 파악을 하시고, 나중에는 막 애정이 막 선생님한테 뚝뚝 흐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이제 들어보니까 이제 이렇게 초시생인 분들, 조금 하고 오신 분들 이렇게 다양하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초시하시는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을 대비로 또 설명을 조금 하고 이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품위생학은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냥 암기 과목입니다. 자, 암기 과목인데 힘들게 외우느냐, 재밌게 외우느냐의 차이고요. 그리고 시험에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내가 외웠던 걸 빼내느냐, 잘못 뺐을 때 약간 이제 조금 그럴 수 있지만,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시기부터 시작을 하신다거나 이제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본다거나 이런 마음이 있을 때는 지금 이 시기에는 본인이 기본서를 가지고 뭐 서브노트라던가 이런 것들을 작성하기에 나쁘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나중 되면 시간은 다가오고 공부할 양들이 두 과목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두 과목으로 이렇게 할 게 많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가서 갑자기 새삼 서브노트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쟤도 있는 것 같고 쟤도 있는 것 같고 나는 자꾸 틀리는 것 같고, 그래서 나도 서브노트가 필요한가? 그러지 마시고, 지금 이 시기에 꼭 서브노트를 안 만들더라도, 그러면 예를 들어 교재에다가 내가 이 교재 모든 걸 녹이겠다, 그럼 한 교재를 가지고 녹여도 돼요. 그래서 자기만의 시간이 닥쳤을 때 내가 이걸 보면서 계속적으로 반복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드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결코 사람마다 다르게 공부해도 괜찮아요. 선생님의 말은 절대 완전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항상 강조했던 부분들은 이제 정독할 교재, 시중 교재 한두 권 정도가 있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말을 자꾸 하다 보니까 교재를 추천해달라는 질문이 수도 없이 와요. 엊그제도 카페에도 있었고 계속 이제 오는데, 제가 어떤 출판사를 추천해주기가 선생님 입이라서 더 이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소문이 나는 교재들도 있고 알려진 것들도 있고 어떤 경로든지 들으셔도 되고요. 공부가 안 될 때 대형 서점에 가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가실 수 있잖아요. 가셔서 시중에 이렇게 들었던 그 출판사의 교재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왜냐하면 되게 좋은 교재라고 하는데 읽으면 한 페이지가 안 넘어가. 너무 졸려. 이것만 읽었다 하면 맞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재밌게 읽어서 이해력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중 교재는 어떤 느낌이냐면
가장 기본은 학원에 있는 수업, 선생님하고 만나는 수업. 이제 제가 커리큘럼을 탈 거예요. 커리대로 쭉 가면은 자신도 모르게 세뇌가 계속 당하게 되거든요. 제가 계속 세뇌를 시켜요. 이렇게 세뇌를 시키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뭐 하면은 팍 튀어나올 정도로 한단 말이에요. 그게 잘 되었을 때 사이드로 이제 읽어볼 수 있는 교재들을 가지고 있는 거지, 공부가 아직 정립이 안 되는데 시중 교재를 계속 보잖아요. 시간 낭비를 하게 돼요. 시간을 많이 이거 이 내용이 좀 다르네 하는 부분에서 많이 소요하게 되기 때문에 꼭 학원 공부를 기본으로 하고 시중 교재 읽으시면, 왜냐하면 올해에도 그랬지만 정말 똑같은 문장이 보기로 나와서 나중에 이제 시험 보고 나오면 우와, 이 책이 여기 똑같이 써 있네,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생님 책도 사실은 서브노트잖아요. 그죠? 이게 내용이 써져 있는 게 아니라 간략하게 정리돼 있잖아요. 근데 위생은 내용을 썼다가는 대백과사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한 번쯤 교재를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경기도를 준비하신다. 근데 이제 영상을 보시면 지방직이나 또 다른 직렬도 있으시겠지만, 뭐든지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시중에 있는 교재 부분을 참고하시되, 공전이라던가 그다음에 식약처 사이트, 식품안전나라, 그다음에 이제 올해 4월 달처럼 농진청과 관련된 내용들까지도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이트들을 조금씩 들어가서 보시기도 하고, 경기도는 특히나 그래서 새롭게 시행되는 뭔가 좀 시행하는 것들이나, 또는 이제 19년도처럼 A형 간염이 조개젓에서 크게 해서 아예 조개젓 먹지 마라고 공문을 내릴 정도로 식약처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도 공부할 때 제가 그 홍보 공문을 들고 와서 얘들아 조개젓 공문이 왔다, 한번 봐라 했었는데, 그렇게 조개젓에 대한 문제가 딱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시사적인 내용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어디서 시중도 막 햄버거빵 요즘에 이런 것들을 막 좀 찾아보고, 이런 것들은 조금 귀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시험이 나오는 패턴이 궁금할 것 같은데, 이제 사실은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좀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해가 갈수록, 제가 작년 거 들어봤거든요. 되게 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최대한 줄여보려고 했는데 몇 번 연습을 해봤는데 계속 잔소리를 하고 있어가지고 조절이 잘 안 될 수 있는데, 이 오리엔테이션 부분이 자꾸 하고 싶은 말이 많아지는 만큼 그만큼의 합격 스토리들이 되게 사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르게 좀 여러 가지를 좀 다르게 학생들하고 교통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지금 저 혼자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 짧게나마 이야기하자면, 시험은 이 2019년도에 굉장히 큰 파란이 났었고 19년도 전후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오신 분도 있고 처음이신 분도 있겠지만, 19년도 전, 즉 18년도까지는 문제가 굉장히 간단하고 한 18문제, 이때 제가 19년도 때도 오리엔테이션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19년도 말에. 근데 이게 이 18년도까지는 그냥 단답형처럼 올해 시험 봐보신 분들 있죠? 어렵지 않고 금방 찾을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이 한두 문제로 이제 당락이 다 결정이 됐었어요. 근데 19년도에 상반기, 하반기 모두 다 지문이 굉장히 길고, 그 다음에 병든 고기 동물처럼 저기 법령에서 시행령에서 시행규칙에서 급기야 별표에 가야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런 식의 문제를 이제 변별력으로 주는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다시 20년도에는 약간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제 지방직이라든지 대부분 시험이 어렵지 않게 나온 게,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도 울적한데 시험을 좀 쉽게 내볼까, 이런 소문이 날 만큼, 소문이에요. 관계자가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시험이 어렵지 않게 쉽게 나와서,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봤지만 화성 같은 경우는 하나 틀린 분이 문을 닫았다는 표현 알죠? 마지막 꼴등이 하나 틀리신 분이었어요. 두 과목 하나, 위생 하나 아니라 두 과목 하나 틀리신 정도로 시험이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다 보니까, 문항은 이제 20년도 같은 경우 올해가 이제 궁금하다 그러면 17개는 아주 쉽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한 문제는 PLS. 자세히 이제 조금 더 본인이 스터디나 또 다른 자료들을 보신 분이 있었고, 아예 모르신 분도 있었는데, 제가 늘 강조하거든요. 내가 아예 모르는 내용이 나올까 봐 불안해서 18개를 놓칠 수 있으니 그 하나는 꼭 혹시 나온다면 버려라. 근데 실제로 이거 하나 틀린 애도 합격하고, 이 문제가
그 당락을 결정하진 않았어요. 나머지 두 문제가 당락을 결정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듯이 화학적 소독제와 이제 수은 문제로 여러 가지 말들이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화학적 소독제로 싸움이 나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근데 화학적 소독제 문제는 굉장히 난해한 문제였죠, 사실은. 그래서 이틀을 밤샌 것 같아요, 저도. 왜냐하면 답을 이렇게 꿈도 꿨어. 선생님 답이 뭐야? 화학적 소독제 답이 뭐냐고요? 막 이렇게. 왜냐하면 학생들이 바라는 거는 뭔가 답을 내줬으면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근데 가장 알맞은 것을 골라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저 계속 고민하고 책을 찾아도 둘 다 답이 맞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이 중에서 출제자의 의도를 계속 파악하려고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시험을 받고 문항을 문제를 그대로 봤기 때문에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냈을까? 어디가 둘 다 안 되는 이유도 있고 맞는 이유도 있었는데 어느 쪽에 비중을 더 뒀을까? 이런 부분을 계속 파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답을 제공했고 운 좋게 선생님 답이 맞아서 제가 그 뒤부터 그 다음날 잠을 푹 잤어요. 최종 합격 나오고 애들 성적 나왔는데 내가 그 다음에 마음을 좀 놨었는데 그런 킬러 문제 같은 그래서 이번에도 올해도 결국에는 위생이 당락을 결정했다라는 상황이 됐었죠. 화학은 너무 좀 쉽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위생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초시생분들은 오히려 쉽게 공부하고 한두 번 실패를 해보신 분들이 위생이 너무 어렵고 결국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내가 계속 몇 개 틀리고 이러면은 남들은 다 맞는데 내가 뭐가 잘못됐지? 자괴감이 들고 나는 이 시험이랑 안 맞는 건가? 나는 머리가 나쁜 건가? 점점 내려가요. 나는 뭐가 모자란 건가? 계속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시험이 이상한 거예요. 이 시험이. 이 시험이 이상한 거야. 항상 저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험 자체가 그래서 20년도도 그런 패턴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어떤 문제가 나오든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이제 그 시험장에 들어가서 40분 동안 모든 판단은 나한테만 주어지잖아요. 그때 최선을 다할 수 있게 우리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스스로 자책할 필요도 없고 가장 중요한 건 오늘도 이제 지금 6월 13일에 시행된 시험들이 이제 발표가 나요. 그래서 6월에 지금 아직 교육청은 나지도 않았고 이제 막 제주도 보건연구사부터 오늘 전남직, 위생직 막 이 친구들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필기 나와서 합격했다, 떨어졌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다 마지막 멘트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떨어진 친구들한테는 네가 제일 소중하다. 나는 그게 너무 항상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또 선생님 또 약간 또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자, 그래서 OT로 돌아와서 문제들은 이제 19년도부터 20년도 올해 문제, 작년 문제 모두 다 기출 영상 보신 적 있나요? 우리 학원 홈페이지에 뭔가 수강해야들 볼 것 같지만 모두 무한 제공입니다. 그래서 회원가입만 하면 보실 수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보시고 제가 아마 작년 하반기부터는 모든 지문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보고 나는데 굉장히 많은 친구들과 우리가 화이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4월에 그 완성한 문제도 제 그 단원별 기출 문제집에 모두 수록을 할 겁니다. 그때 문제 풀이 때 다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생학 이제 그 시험 패턴보다는 이제 과목 그 단원별로 이제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첫 번째 단원은 뭐냐면 위생법규입니다. 식품위생법규. 그리고 이 부분에 정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위해 요인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근데 점점 자꾸 19년도, 20년도 자꾸 여기에서 굉장히 꼭 한두 문제, 예전에는 안 나오거나 한 문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하나에서 두 문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렵진 않게 나오고 특히 이 정의 부분 잘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법규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아예 위생법을 거의 내가 사법고시처럼 해버리겠다. 그러면 물론 근데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 허탈감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책임질 수가 없기 때문에 법규는 병든 고기처럼 나오는 경우는 정말 드문 경우였어요. 대부분 정의나 그다음에 내인성, 그다음에 유기성 이런 위해 요인, 장애 요인이 이제 시험에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식품과 미생물. 식품과 미생물 파트는 무조건 세뇌 문제 나옵니다. 이게 식중독이
그다음부터 쭉 나올 거잖아요. 근데 식중독과 맞먹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킬러 문제도 자주 나올 수 있어요. 뭐 방사선 조사식품 같은 단독 문제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거 방사선 조사식품과 GMO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품과 미생물 파트는 내용도 많지만 무조건 거의 다 3문제에서 4문제가 출제되니까 이 부분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식중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균성 식중독. 네, 세균성 식중독 뒷부분에 이제 바이러스성이 나오죠. 그래서 바이러스성 식중독 부분은 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나옵니다. 네, 원래 제가 작년 영상을 보니까 올해 감염병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첫 시행해니까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거의 모든 시도에서 나왔어요. 코로나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이게 패턴상 코로나가 있으면서 여러 가지 그런 이슈적인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이러스, 그래서 우리 시험 보기 전에도 막 바이러스 갑자기 애들 다 궁금해하고 막 열심히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시국이 끝나지 않아 가고 있으니까 잘 봐둬야 될 파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연독. 자, 자연독도 이제 뒤에 곰팡이독이 같이 나옵니다. 곰팡이독이 같이 나오고 역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나오는데 좀 쉽게 나올 때 그렇게 지금까지는 자연독이 나왔을 때 심하게 어려운 적은 없었어요. 우리가 웬만하면 다 하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자연독과 관련돼서 뭐 그 독성분의 구조 같은 것들이 나오면서 어렵게 출제된 적이 한 해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는 짝짓기 이렇게 뭐 식물성, 동물성 이렇게 독소 이런 증상들 우리 공부하는 범위 내에서 다 나옵니다. 그다음에 화학적 식중독이죠. 자, 화학적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넓은 범위를 배우는데요. 늘 말썽인 중금속이 여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중금속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 위쪽에 한 3문제 정도 나온다고 치면 보통 9에서 10문제가 식중독이 나오는데 얘가 좀 많이 나오면 얘가 적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조금 나눠서 9에서 10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감염병. 자, 감염병하고 기생충은 둘 다 나오는 적도 하나씩 나오는 적도 있지만 안 나오는 적, 기생충이 안 나오면 감염병 하나 나온다거나 이렇게 하나에서 둘이 합쳐서 하나에서 2개 정도 나옵니다. 근데 2개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 앞쪽이 많이 나와버리면. 이번처럼 20년도는 법규 쪽이 막 2-3문제 나오게 되면 여기가 조용해져 버려요. 우리가 그렇게 기생충을 다 외웠건만 학명을 우리 집 지금 그 가보도 아는 족보도 못 외우는데 내가 기생충 학명까지 다 외웠건만 막 이러잖아요.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또 어쨌든 기생충이 2개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썹. 요즘에 이제 떠오르는 파트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원래 해썹 부분은 원래 한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뒤에 시설 파트가 19년도부터 갑자기 쏟아져 나오더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에서 2개로 상승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해썹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뒤쪽에 이제 뭐 시설이라던가 종사자의 이런 뭐 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나올 수 있고요. 9번째는 이제 위생검사. 위생검사는 어떤 해는 나오고 어떤 해는 안 나오기 때문에 0에서 1입니다. 안 나오거나 하나 나오거나 이렇게. 자, 마지막 첨가물. 첨가물 우리를 늘 힘들게 하죠. 하나에서 2개. 그래서 작년에 피드백에 선생님 첨가물이 마지막에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순서를 바꿔주세요라는 이제 의견이 있어가지고 교재 회의를 했거든요, 제가. 근데 첨가물을 갈 데가 없어요. 어디 가도 문제야, 얘가. 법규를 맨 끝으로 하니까 아니 그건 더 힘들 것 같아. 차라리 법은 첫 시간에 끝내야 돼요. 막 이래가지고 정말 피드백 많이 받았는데 결국 그냥 가는 걸로 갔어요. 첨가물은 제 교재에서는 마지막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 파트별로 시험에 나오는 수준은 이제 비슷비슷하게 출제가 됩니다.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커리큘럼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커리큘럼에 대한 이제 질문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면, 지금 제가 대방고시에 와서 대방고시 학원 커리큘럼대로 지금 2회 정도 반복을 했는데 다 피드백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혹시 내용 중에 교재나 프린트나 이런 것들을 좀 교체해 볼 것들을 항상 물어보게 되는데 나쁘지 않아서 21년도에도 이 커리큘럼대로 갈 겁니다. 현재 저희 지금 이제 위생학 같은 경우에는요,
기초 이론은 없습니다. 뭘 기초까지 하고 그래요. 그죠? 8월, 9월, 10월에는 기본 이론을 합니다. 그리고 11월, 12월에는 심화 이론을 하게 되고요. 1월, 2월, 3월에는 기출 및 단원별 문제풀이를 합니다. 마지막 4월에는 실전, 5월에는 파이널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학원의 기본 컬이거든요. 근데 이제 2월쯤 되면은 경기도 같은 경우 전 시도가 공고가 납니다. 상반기에 몇 명 뽑겠다, 며칠에 뽑겠다. 만약에 3월에, 이번에 원래 사실 3월 말에 시험이 났었거든요. 근데 4월로 넘어갔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날짜에 맞춰서 이 컬이를 제가 조정합니다. 그래서 기출을 빨리 끝내고 실전에 바로 들어가. 그래서 아무리 이제 늦어진다 해도 실전까지 다 끝내고 파이널 못 드는 경우 많습니다. 특히 경기도나 경북 이런 분들은 파이널 못 듣는 경우 있는데 작년 파이널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작년 거 듣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6월 커리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경기도 경력 경쟁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학은 워낙 내용이 많다 보니까 미리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경력 경쟁에 맞춰서 커리를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너무 올해 이제 볼 때 너무 이게 진도가 밀려서 저희는 크게 밀리는 거 없습니다. 요 안에 다 끝나요, 선생님은. 다 끝나고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교재가 있는 것은 기본 이론하고 그 다음에 기출 및 단원별 문제풀이가 이렇게 교재가 2개 있고 나머지는 핸드아웃을 드릴 겁니다. 핸드아웃을 드리면 핸드아웃 뽑아 이제 드리거나 이제 다운받아서 쓰시면 되고요. 기본 이론은 책 보고 공부하시면 되고 뭐 똑같이 영상 반복해서 듣고 선생님이 말해준 내용 꼼꼼히 적고 궁금한 거 물어보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심화 같은 경우에는 들어보신 적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겠지만 심화는 이제 OX나 괄호 넣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OX 문제와 괄호 넣기를 각 단원별로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심화를 풀어보고 수업을 들으면 되고 실전은 이제 20문제씩 우리가 시험 보는 패턴 있죠? 그거 그대로 20문제씩 총 8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8회 진행하고 최대한 제가 여건이 되는 한 내가 이렇게 문제를 내다 쓰러지지 않는 한은 작년 문제 아예 보지 않고 다 모두 바꾸려고 저는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걱정이 돼요. 더 이상 낼 게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실전하고 마지막에 파이널은 뭐냐면 지금 1장부터 마지막 단원까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 내용만 표로 전부 정리되어 있는 프린트를 주고 그걸 그냥 책 읽어줍니다. 제가 막 설명 이거 있지 2배속으로 듣기 거의 곤란할 만 지경에 이르는 이미 말 자체가 2배속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한 5시간 이번엔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 코멘트를 하나 해드리자면 이제 제가 합격생들이나 이제 수업을 들은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봤을 때 여기 심화에 대한 내용이 이게 사실은 위생은 제가 예전에 있던 학원에서도 심화를 할 게 없어요. 지금도 이미 심화예요. 너무 심하게 심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할 게 없다라고 했더니 근데 여기는 커리큘럼이 있어서 심화를 할 때 뭐를 할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제공을 했는데 아이들이 시험에 다가왔을 때 있잖아요. 한 3월 달이나 4월이 시험이다. 3월 달쯤 되면 거의 다 외워요. 그래서 자다가도 외우고 어떤 친구도 이번에 들어보니까 침대 위에 식중독 분류표를 붙여놨다고 하더라고. 남편은 의도치 않게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암기를 해가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심화를 이미 한번 들었지만 빈 프린트를 놔두고 다시 한번 OX를 집어넣고 한 번만 해보는 게 아니라 뭐 이제 넷북 같은 데 집어넣어서 계속 반복해서 풀었는데 또 풀고 풀었는데 또 풀고 근데 또 풀고 자기가 다른 말을 지워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어보고 이런 식으로 이 자료를 많이 활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심화하는 내용들을 시험날 아침에 가져가서 다시 그 괄호 넣기 했던 거 본다거나 아니면 이제 제가 매년 특별반을 하기 때문에 특별반에 했던 그 내용들을 그날 아침에 봤다고 많이 이야기해 주셔서 아 특별반을 또 해야 되는 것인가 현재 갈등 중입니다. 한다고 말 안 했어요. 아무한테도 비밀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심화 프린트만 다음에 이용해 보면 좋다 이 정도 알려드리고요. 자 오늘 이제 수업을 시작할 건데요. 이제 지금 만나보는 우리 학생들 선생님이 봤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이제 기분도 들고 마음도 들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결정도 내리기도 하고 아직도 고민이기도 하고 할 텐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항상 자기 자신을 잘 지키세요. 알았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100을 다 쓰지 말고 적당 한 80? 한 20은 좀 놀고 좀 자기 자신을 지켜서 너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너무 힘들고 괴롭게 하지 말고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물론 위생학 과목이 즐겁기 쉽지 않은 과목인지 알고 있어요, 선생님도. 근데 이제 이렇게 실강에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2020년 상반기에 합격했던 친구들 중에도 이렇게 실강에 나오면서 나중에는 다 친해져가지고 여기 앞에서 감염병 1급부터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같이 그렇게 쳐다보면서 같이 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오면 집에서 인강만 듣게 되면 계속 도서관 갔다 집에 왔다 엄마가 왔니? 밥 먹었니? 네 엄마. 네, 도서관 갔다 집에 왔다 도서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학원 오는 길에 코로나 위험하지만 다른 뭐 썸머리도 본다거나 또 와가지고 나랑 같은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경쟁자라고 생각하면 끝도 없어요. 그냥 내가 얘랑 친하게 지내잖아요. 둘이 다른 지역만 쓰면 아무 일이 없어요. 우리 특히 경기도는 야, 나 여기 쓸 거야. 너 쓰지 마. 이러면 끝까지 우정을 지킬 수가 있어요. 굳이 같은 지역에 쓰시면 우정을 잃을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스터디도 하시고 공부도 하셔서 이왕 가야 될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남들보다 더 빨리 효과적으로 가고 싶잖아요. 그럴수록 재밌게 공부하셔야 돼요. 즐겁게 하고 이야기해봤는데 우리 둘 다 모르겠어요. 야, 선생님한테 물어보자. 그럼 선생님이 또 과다하게 자료를 많이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 선생님이 런닝메이트처럼 여러분들하고 제가 막 엄청나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자 이거는 시험에 나온다. 2021년 4월에 시험에 나올 거야. 이렇게 했을 수 없지만 공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찾을 수 없는 방향들 선생님은 다 잡아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오셔서 항상 열심히 하시고 또 고민이 되는 부분도 있으면 언제든 상담실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화요일도 와요. 식품화학을 가르치니까 날짜도 그렇게 잡았어요. 김병희 선생님 일주일에 2번씩 뵙니다. 그러니까 화학 수업 끝나고 선생님 만나서 하기도 되고 위생책 들고 와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든 공부 힘들지 않게 해서 최대한 빨리 끝내세요. 그리고 혹시 추가 공고가 있을 수 있잖아요. 11월에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아침 저녁으로 하반기에 한 5명만 더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반기 있을 수 있고 내년 상반기 있을 수 있는데 딱 목표를 정하고 그게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최대한 거기에서 나온 자리를 본인들이 꼭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 되면 제가 너무 속상하거든요. 이제 거의 엄마예요. 나중에 엄마라고 부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힘내셔서 우리가 다 이 경기도 식품위생직 전부 다 우리 학생들도 다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엄청난 포부를 가지고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식품위생을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식품위생법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교재는 혹시 교재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저희 학원은 매년 개정을 합니다. 제가 막 하고 싶어서 하는 게 학원 규정상 개정하고 있어요. 근데 위생은 특히나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표지 디자인이 마음에 듭니다. 이 자를 엊그제도 편집장님에게 감사의 표현을 했는데 너무 예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개정판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요. 이제 오늘 해야 될 법규 부분이 조금 이제 순서가 바뀌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식품 등의 표시 기준과 관련된 내용 초시생은 그냥 뭔 말이야 몰라도 돼요. 그냥 여기 있는 대로 하면 되고 이미 공부했던 분들은 혼동이 올 수 있어서 선생님이 조금 저는 설명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식품 등의 표시 기준과 관련된 내용을 제가 이제 순서나 또 그 친구가 그 일부 내용이 광고표시법의 시행 규칙으로 상향 입법됐어요. 그러면서 빨리 시행되는 부분들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정리를 좀 했고 읽어보면 다 아는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알레르기, 주의 문구 이런 거 알잖아요. 무글루텐 이런 것들인데 여기서 끄덕끄덕이 안 나오는 걸 보니 진짜 초시생이 많으신가 보네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법규 부분이 조금 정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는 이제 뭐 약간 나머지 부분들 있잖아요. 그동안에 했던 부분들 좀 수정하고 그다음에 그 PLS와 관련되거나 이제 우리가 이미 시험에 기출이 되었던 내용들 이런 것들 조금 보강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그 공전 그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그죠? 공전이라든가 첨가물 공전도 또 이번에 7월 10일에 개정이 됐어요. 근데 많이 바뀐 게 아니라 이제 내용이 추가되거나 삭제되고 이런 내용들은 7월 10일까지는 선생님이 반영했어요. 10일, 10일. 그 이유는 이제 앞으로 또 지내면서 계속 프린트로 개정이 된 사항들은 선생님이 늘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교재 8페이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8페이지 보시면은 식품의 위생의 목적 및 정의가 나와 있잖아요. 지금 8페이지와 9페이지 있잖아요. 거의 그냥 기출 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만큼 왜 이렇게들 출제자가 정의를 좋아하는지 가끔 출제자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왜 이렇게 WHO 정의를 좋아하고 왜 이렇게 정의에다 괄호를 집어넣고. 근데 정말 많이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우리 집은 가보가 화목한 가정이야. 이제부터 가보는 WHO 식품위생 정의로 바꾸셔서 걸어 놓으셔도 돼요. 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출제되고 있으니까 잘 봐주시면 되고요. 식품위생법의 목적도 19년도에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19년도 4월에 경기에도 식품위생법의 목적이 출제되는데 이 목적과 관련된 부분들도 꼭 그냥 딱 치면 달달달 나오게 하시고, 괄호가 늘 이런 게 있어요. 하다 보면 책에 자기가 표시해 놓은 부분만 자꾸 보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 없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괄호가 나오면 분명히 내가 외우고 있는데 약간 머리가 멍해지면서 그 부분이 생각이 안 나버릴 수 있어요. 괄호가 그런 맹점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교재 있잖아요. 기본서에 1도 표시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시 새 걸로 통으로 보면 다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밑줄 긋고 형광펜 그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 밑줄 긋고 형광펜 부분을 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건 공부 패턴은 자기 자신이 봤을 때 잘 잡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줄 긋고 이런 게 좋아 하시고, 그런 것들로 놓친 적이 있으면 줄 안 그어진 부분들도 꼭 잘 살펴보기. 자, 그래서 목적 보시면은요. 1962년이라는 날짜가 나오잖아요. 해가 나오잖아요. 이 해는 위생법이 제정된 해입니다. 자, 이 해가 예전에는 이제 뭐 2010년도, 11년도에는 식품위생법 제정은 몇 년도냐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집 같은 데서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살면서 식품위생법 제정해까지 알아야 돼? 라고 하는데 진짜 예전에 나온 적이 있어서 문제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법을 만들면 제정이라고 하고요. 제정을 한 다음부터는 이제 그 법을 계속 고쳐나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개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법을 찾았는데 제정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제 만든 처음 법이구나. 개정이라고 되어 있으면 바뀌었구나. 처음 법은 따로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법규 부분을 되게 자세히 가르치는 편이에요, 실제로. 근데 그리고 막 뭐 호, 항 이런 거 읽는 법도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실제 선생님이 가르쳐 주지만 법제처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확인도 해보고, 이제 다 공무원이 되시고, 이거 지금 몇 년째 얘기하고 있어요. 다 공무원 되실 거잖아요. 그때 제일 많이 하는 거는 법규예요. 그래서 엊그제도 우리 광주시에 발령 나신 분이 선생님 내일 그냥 선생님 책 들고 가요 그러더라고. 가니까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미생물, 뭐 구균, 간균, 펌모가 있고 없고 아무 중요하지 않아. 그 인생에다 위생직 공무원이 되면 법이 제일 중요해. 왜? 가지고 민원이 오거나 가서 찾아가서 행정처분을 한다거나 했을 때 법 내용을 제일 공무원이 잘 알아야 돼요. 제대로 하지 못하면 공무원이 오히려 역으로 고소당할 수가 있어요. 왜? 그 사람이 생계가 달려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법을 제일 많이 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이 법규는 어떤 마음으로 하시면 되냐면 수험생 마음이 아니라 이미 나는 공무원이다. 난 지금 현재 위생과에 앉아있다 생각하시고 하면은 굉장히 공부가 쏙쏙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위생법은 1962년도에 제정이 됐고요. 목적을 보세요. 목적에는 4가지의 중요 포인트가 있죠. 첫 번째,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한다라는 내용. 두 번째,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세 번째,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주고, 마지막, 국민 보건의 증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나와 이 위생 마음이 달라지죠. 우리 지금 국민 보건의 증진을 이바지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식품위생의 정의 있는데요. 자, 위생의 정의는 지금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위생법에 있는 정의와 두 번째는 세계보건기구 WHO에 있는 정의가 있죠. 둘 다 그냥 외우셔야 돼요. 달달달.
그럼 달달달 외우셔야 되는데 1번에 있는 식품위생법 제2조 11호에 있는 정의는 올해 4월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에 출제됐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괄호 넣기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식품위생법에 있는 식품위생의 정의는 5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식품 첨가물, 그다음에 기구, 용기, 포장. 이 5가지잖아요. 5가지를 대상으로 하는 무엇에 관한 위생? 음식에 관한 위생이에요. 제가 지난번 시험 때 음식에다 괄호를 넣었더니 당황하더라고요. 왜? 앞에 5가지만 계속 외웠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정말 꼼꼼히 하세요. 꼼꼼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험에는 식품 첨가물과 용기에 이렇게 괄호가 들어가 있었고요. 대부분 다 웃으면서 체크하셨겠죠. 아, 이거 또 나왔네 이러면서 아이고 이렇게 해서 괄호 넣기로 나왔다는 거. 두 번째, 세계보건기구의 정의 되어 있죠. 자, 세계보건기구 정의 보시면 2016년도에도 나왔었고요. 2019년도에도 4월 달에 출제가 됐는데 이거 가지고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나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올해 6월 달에 교육청에 또 나왔어요. 이번 경기도 교육청에 6월 달에 또 나왔어요. 그래서 WH 정의는 그냥 외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WH 정의를 한번 보시면요. 그냥 외우시면 되는데 이게 WH니까 이제 WHO가 외국이잖아요. 그래서 이 영어를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다른 표현을 쓰게 돼서 그 표현 때문에 이제 그때 한번 크게 문제가 됐었던 건데 자, 우선 기본적으로 제일 자주 나오는 표현은 책에 실려 있는 표현입니다. 뭐냐면 식품위생이란 식품의 생육. 그죠? 자, 생육 옆에 뭐가 있어요? 재배가 있잖아요. 이게 실제 단어로는 그로스예요. 그래서 재배가 가장 맞다라고 제가 영어 선생님께 물어봤는데 재배가 제일 맞은데 생육이라는 표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육이라는 표현으로도 나왔습니다. 생육, 재배, 사육. 사육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사육. 동물만 키우느냐 뭐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사육이라는 표현 3가지로 다 나올 수 있고요. 생산, 제조로부터 최종적으로 사람에게 섭취. 옛날에는 또 가로가 나왔어요. 이 섭취 부분에 가로가 나왔어요. 그래서 다 먹을 때까지 이르는 모든 단계에 있어서 자, 3가지를 확보할 거예요. 첫 번째는 식품의 안전성, 두 번째는 건전성, 마지막 악화 방지 또는 완전 무결성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3가지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말한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3가지를 외우시면 되는데 이게 자꾸 시험에 나오니까 제가 조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우선 여기 앞부분에 있는 그 생육, 사육, 여기 재배라고 나오는 부분 지금까지는 이 3가지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있는 3가지 있잖아요. 그럼 안전성은 실제 단어로는 safety입니다. safety. 안전성이겠죠, 느낌상. 안전성이에요. 안정성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스테빌리티가 되면 안 돼요. 그죠? 세이프티는 뭐예요? 되게 안전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안전성 같은 것은 어떤 느낌이냐면 좋지 않은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네가 먹어도 안전해. 먹어도 안 아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좋지 않은 것이 포함되지 않음.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안전성이고요. 자, 우리 책에 건전성이라고 되어 있는 건 영어로 했을 때는 wholesomeness입니다. wholesomeness. 그래서 이 wholesomeness는 현재 지금 우리 책에는 건전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책에는 또 완전성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우리 그 뒤에 지금 악화 방지 뭐 완전 무결성 있긴 있잖아요. 근데 이 홀썸니스도 완전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건강에 좋다, 먹으면 좋다 이런 뜻이에요. 건강에 좋은 음식이다, 유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건전성, 완전성 이런 뜻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마지막에 있는 악화 방지, 완전 무결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영어로는 soundness였습니다. 이렇게 safety, wholesomeness, soundness. 누가 보면 지금 역대 딱 보면은
영어 선생님인 줄 알 거예요. 그죠? 절대 영어 선생님 아닌데. 자, 요거는 지금 보시면 우리 책에도 악화 방지라고도 하고요. 완전 무결성 이라고도 하고요. 이의 뜻도 실제로 우리 그 인터넷에 쳐보면 건전성이 나옵니다. 이 사운드니스도 건전성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또 마찬가지로 불량식품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다 그냥 어찌됐건 다 비슷한 표현인데 불량식품 아니다. 먹어도 된다. 안전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좋은 상태가 나쁘지 않다. 다 그런 거 나쁘지 않다. 좋은 상태가 지속된다. 요런 느낌이에요. 이걸 써주는 거는 이제 다 비슷하니까. 그래서 실제 이제 예전에 19년도 4월에 나올 때는 이 세 가지가 항상 이렇게 외웠는데 이 해석을 한 책이 그때 책 그 수학사 교재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건전성 여기 있고 건전성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건전성 하나만 썼어요. 그러면 생각했을 때 우리는 무조건 어찌됐건 뭐라도 3개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2개가 나오니까 이게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이건 정답이었어요. 맞는 답이었다고요. 정답이라기보다 옳은 답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때 많이 이렇게 희비가 교차했던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막 안정성 이런 건 봐도 틀렸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WHO 정의 같은 경우는 꼭 잘 봐두시고 또 나와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그죠?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혹시 나올까 봐 선생님이 좀 찾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정의를 살펴봤고 이제 식품위생의 범위와 분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범위 같은 경우도 이제 19년도 4월에 범위가 출제됐습니다. 자, 19년도 4월에 이 식품위생의 범위가 나왔는데 우리가 위생이라는 식품위생이라는 거를 크게 2가지로 나눠보겠다. 첫 번째는 식중독이라는 명칭과 두 번째는 감염병 등과 같은 질병이라는 명칭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서 지금 9페이지에 있는 이 벤 다이어그램 같은 그림이 있었어요. 그 교재에. 그래서 이 그림과 관련된 문제가 나온 건데 잘 보시면 식중독 파트가 있고 감염병 파트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교집합이 있죠. 9페이지에 있어요. 교집합이 나와 있는데 그 교집합 부분이 뭐냐면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이잖아요. 우리가 쉽게 요즘에 우리가 같이 공부할 때는 경구 감염병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식품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고 그다음에 물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고 이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식중독과 감염병의 교집합 부분이 이렇게 수인성, 그다음에 식품 매개 감염병이다라고 이제 그림이 되어 있는데 그때 출제될 때는 식품 위생을 둘로 나누면 식중독과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이다 이렇게 해서 그 지문이 틀린 게 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여기 둘로 나눈 게 아니라 식중독과 감염병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수인성 식품 매개다라고 해서 틀렸던 거예요. 그 보기가. 자, 그래서 식품위생을 둘로 나눠보면 식중독과 감염병으로 나누고 우리도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세균성 식중독, 자연독 식중독, 화학적 식중독 순으로 식중독은 공부를 하고 감염병은 경구, 인수공통, 기생충 순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자, 9페이지 보시면 식품의 위해 요인이라고 되어 있죠. 자, 식품의 위해 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교육청에 나왔었고요. 올해 4월에 경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북 시험을 봤더니 우리가 옛날에 나왔던 패턴들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경북 친구들도 이제 이거를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들으시니까 경북에 또 경력 경쟁이 있다 보니까 많이 저희를 같이 호흡을 합니다. 공부를 할 때 경남, 경북, 뭐 충남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경북에 가서 시험을 봐보니까 이 조금 예전 문제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그 식중독 역학조사 3단계 막 이런 거 제가 가르치다가 자꾸 안 나오길래 제가 작년에 안 가르쳤던가 막 문제집에서만 가르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모든 내용을 다 가르쳐야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조금 경기도 문제가 좀 더 난해하고 좀 그런 편인 것 같아요. 확실히 지방보다는. 그래서 이 위해 요인도 옛날에 경기도도 자주 나왔습니다. 유기성, 이해인지 또는 이 중에서는 내인성이 제일 많이 나왔어요. 제가 그 분석을 했을 때 내인성이 많이 나왔고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겠죠. 처음에는 이렇게 단어들이 나오다가 나중에는 뭐에 탄 음식 막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이런 표현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제가 기출 문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단원별 문제풀이 때 거의 다 풀어줍니다. 멀쩡하게 복원된 것들은.
자, 식품의 위에 요인은 내인성과 외인성과 유기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내인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이 내인성과 외인성과 유기성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구분하시고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 항목들이 어떤 내인성이냐 외인성이냐 연결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내인성을 보시면 우리가 내추럴이라고 해가지고 식품 고유의 성분, 자연독 같은 거, 유독 유해 성분들이 해당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생리적 작용을 하는 이 식품 고유의 유해 물질들, 이것들을 생리작용 성분이라고 들어있어서 항비타민 물질이라든가 뭐 항효소성 물질, 항갑상선 물질 이런 물질들이 들어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외인성, 그죠? 이 외인성 같은 경우에는 생물성과 인위성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로 이제 화학적 식중독 파트들은 다 여기에 이제 거의 들어가 있고 위에 생물성 보시면 이제 살아있는 애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래서 식중독이라든가 경구감염병, 곰팡이도 기생충에 해당하는 거 다 외인성이고요. 그다음에 유기성 보시면은 자, 유기성 우리가 인듀스이죠. 뭐냐면 처음부터 내가 어떤 물질을 넣어준 거야. 내가 거기다 니트로사민 이렇게 넣지 않았어요. 그죠? 내가 그냥 멀쩡히 잘 먹을 수 있는 물질을 만들어줬는데 여러 가지 가공 과정, 저장 과정, 제조 과정 이런 과정 속에서 둘이 만나 아이고 합을 이루어서 아주 엄청난 물질들을 만들어 인간에게 발암 물질 일으킨다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이제 얘들이 안 만들어지게 좀 주의를 하자라고 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리, 화학성, 생분석 다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열 유지라던가 니트로사민, THM, 아크릴아마이드, 벤조피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다. 이거 말고도 엄청 많죠. 바이오직 아민이라던가 다 화학적 식중독 파트에서 배웁시다. 자,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